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 특근법상으로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암호화폐를 가압류하고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종류에 따른 집행 방법,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그다음에 유체동산,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그 밖의 재산권 등 이러한 각각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집행 방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먼저 부동산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어떠세요? 유체동산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즉 이게 정보라고 하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유체동산에도 이제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자, 민사집행법상의 그 밖의 재산권,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이제 채권 집행의 예의 따르게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집행, 뭐 채권 은행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추심한다든지 하는 이런 채권 집행의 예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채권 집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채권 집행은 먼저 법원의 압류 명령을 통해서 이제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법원이 제3채무자,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를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겠죠. 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그 지급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거래소는 채무자한테 지급하지 말라.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뭐 1,000만 원을 뭐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송금해가지고 빌려줬다고 쳐요. 근데 이제 변제기가 지났는데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즉 집행문을 가지고 영희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압류 추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영희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철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통해서 영희의 예금 계좌에서 이제 돈을 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심이죠, 즉. 자,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암호화폐, 이것은 단순 채권하고 다르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볼게요. 조금 전 사례에서 제3채무자, 철수가 영희에게 돈 빌려준 그 사례에서 제3채무자는 은행이었죠. 또는 이제 증권사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누가 제3차가 되느냐?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죠.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돼서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주문은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암호화폐가 만약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갑을 통해서 직접 거래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누가 제3채무자가 되죠? 또는 이제 채무자가 거래소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소에 그냥 암호화폐를 맡기지 않는 경우, 이렇게만 거래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산을 관리하는 제3채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원래 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탈중앙화 정신에 따라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없이 거래되라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채무자가 본인의 개인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고 거래소에 이런 데가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압류 명령을 발할 제3채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자, 요컨대 그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본인의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맡기고 본인의 비밀 키까지 거래소에 보관을 맡긴 경우에나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출급 청구권,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반환 청구권 이거를 이제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강제 집행이 어렵고 그리고 채무자가 뭐 비밀키를 그런 경우에 뭐 알아서 내놓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여간에서는 뭐 알아서 내놓을 리가 없죠. 그런 경우에 법원이 그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 그 비밀키라는 게 채무자 머릿속에 있는 비밀키를 이걸 강제로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와 이와 관련해서 간접 강제라고 해서 채무자한테 뭐 비밀키를 안 내놨을 때 얼마를 이제 부과한다. 돈으로 이제 간접 강제 하는 방법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아직 그 논의 차원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행 청구나 강제 집행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